이거는 수술 안 해도 보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이제 정신과였나요? 정신과에서 배우기로는 이제 암이란 병이 이제 진단이 되면 뭐 부정하고 뭐 분노하고 아, 뭐 그거 배우셨어요? 예. 공부했어요. 이제 김 회장님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5단계 알지? 네, 5단계.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호스피스로 오게 되는 과정은 그런 걸 다 넘어선 단계에서 오시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어떨 거를-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뭐 제 편견 일단 5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5단계가 뭐였죠? 그- 5단계는 외우기 힘들어요. 응? 외우기. 원래 주입식 교육에 강하시니까 암기 주입식 교육에 강하시니까 일단 5단계 어떻게? 어떤 맨 처음에 당신 암이다. 분노. 네. 부정하죠. 맨 처음에 다른 의사를 또 찾아가게 네, 되고, 쇼핑을 하고. 네, 부정하고 그다음에 분노가 생겨요. 왜 하필? 나냐? 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응.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요. 타협. 신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또 암 치료 열심히 하면 회복하겠지. 아. 이런 협상. 음. 신하고 또 협상하고요. 그다음에 우울하게 되죠. 음. 그러다가 우리는 수용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근데 이 5단계는 그 돌아가기 직전까지 섞여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예, 예, 반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좀 상황이 나빠지면 예. 또 분노하고 예. 또 좋아지면 수용. 예. 와. 그리고 이거, 예, 사실은 이 5단계는 조금 외우긴 힘들지만 실현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고 똑같아요. 야, 이게 삶의 이암 말기암의 그런 질병을 수용하는 과정이 거의 실현이랑 비슷한. 예, 3회 실현이요. 바로 협상은 다른 여자 살것 같은데. 3회 실현이 죽음이잖아요. 갑작스럽게 항상 오잖아요. 삶에 실현당하는 게 죽음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짝사랑이구나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짝사랑. 그 죽을 때 원래 그 췌장의 신경 내분비 종양인가 뭐 네, 그런 특이 종양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빨리 치료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었는데 부정을 너무 오래 해갖고 아, 그랬어요. 아까 대체의학도 하고 뭐 이런. 네, 자기가 그 병을 그 현대의학 말고 대체의학으로 낳는 최초의 인간이 되겠다. 부정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수술도 받고 나서 완전히 타협을 해갖고 죽음은 생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신이 만든. 신이었어? 생 아니었어? 신. 해석을 잘 아니, 삶이 만든. 산이자니까 생이라고 내가 신은 아니고. 그런데 이 5단계가 다 한꺼번에 다 죽기 직전까지는 뒤섞여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5단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병동의 환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드리면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안심하세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네, 있구나. 나는 왜 수영을 못하고 내일 그 죽음이 왔는데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야단치고 괴로워하시거든요. 이렇게 동질감을 갖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겠네요. 예,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5단계의 이제 나머지 4개를 다 거치시고 이제 수용하신 분들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찾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좀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다 모든 사람을 법정 스님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호스피스 의사가. 저도 아마 항불안제나 이런 것들 많이 써야 될지도 몰라요. 죽음을 많이 본 저도. 그뭐 호스피스라는 게 물론 그 죽음을 잘 수용해서 정말 그 의미 있게 삶을 마감하도록 도와주지만
인간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수용해요?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그렇죠. 끝까지 그 거부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사람은 없고요. 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보호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호자. 예. 되게 보통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 많은 그러니까 용서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다 끝나는 순간이니까 내가 미워했던 내가 증오했던 사람도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이렇게 많이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거고요. 드라마. 우리 드라마가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 순화된 얘기만 예. 드라마를 너무 네, 책에 해피엔딩 동화책에 죽음의 호스피스 동화책에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병동이 얼마나 고귀한 병동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안 그런 사람을 저 스스로 조금 비난도 하고 약간 좀 그랬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 잘못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왜 죽음을이라는 큰 명제를 두고 우리는 다 용서해야 하는가? 살면서도 용서 못했으면서.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책상 서랍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란 서랍을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한 대로 그렇게 조금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것도 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네요. 진짜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놓고 다 용서하고 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편안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한 예, 수가 예. 있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으라.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야. 사과나무 구하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결국 그것도 다 사람 사는 데고 함부로 지으면 걸려. 선생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죽음을 돌보고 임종을 돌보는 일도 하지만요. 쬐끔 남은 삶,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통증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다 아시겠지만 금이 중요한 금 세 개. 네. 첫째는 성금. 황금, 황금, 그다음에 소금, 소금.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지금.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 세 가지 금. 특히 남아이론 중천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 금은 황금인데. 하여튼 삶이라는 게 내일이 없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지금 이 순간도 참 소중한 순간이에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호스피스의 이 임종의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또 여기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에는 아주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떠오네요. 호스피스와 노래방이 안 어울리는 컨셉인데 왜 노래방을 주셨죠? 호스피스 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매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제일 처음 산 기계가 노래방 기계예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이 노래 못하는 환자 별로 없거든요.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그 노래도 여기 나온 할머니도 그 노래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요. 돌아가기 직전까지 하셨고 어머님을 임종실에 모시고 그 어머님을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선마을 선생님을 불러드리는 아드님도 있고요. 야, 그거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주로 이 임종 환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선마을 선생님. 선마을 선생님. 네,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선마을 선마을 선생님 옛날 이미자 예, 네. 예전 노래. 노래. 말기암이고 이제 임종 단계잖아요. 그럼 누가 맨 처음에 노래를 부를 용기가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보호자들 많이 부르세요. 아 그래요? 네. 막 신나는 것도 불러요? 예. 저는 내 인생의 박수 그거 많이 불러드려요. 내 인생의 박수는 또 옛날 노래 많이 하시네. 그거 옛날 노래 아닌데 현숙의 최신가. 뭐 들어본 것 같아. 그럼 정말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해요. 예.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임종이 호스피스 병동의 아이러니다. 그러면 노래방은 최신곡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아직 못 하고 있어도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원장님이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좀 도네이션 좀 하세요. 도네이션 좀 하세요. 노래로. 업그레이드 민감하시는데요. 짜증내죠. 업그레이드 안 해. 사랑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청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끝까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사람이 이 임종 갈수록 청각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노래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임종실에서 평소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자기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노래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 그 죽는데 울어야죠, 그럼.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이벤트도 있다며요. 이렇게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뭐 이런 거. 소원 들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생신잔치 뭐 이거는 기본이고요. 예. 한 환자는 이분이 무용수였어요. 예. 그분이 공연을 나하고 꼭 보고 싶대요. 현대무용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 37살인데 오 젊은 애. 무슨 네. 암이었어? 연골암이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뼈에 뼈에 있으니까 이게 눈이 한쪽이 이렇게 멀어서 저한테 세상에. 왔었어요. 근데 한쪽 눈으로 말도 얻어냈거든요.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카톡으로 저한테 계속 문자 오고요. 예. 지금 저 아직 그분하고 한 카톡 안 주고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소원은 뭐였어요? 마지막 공연을 가족하고 저하고 보는 거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근데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현대무용가들이 다 왔어요. 아, 병원으로 예, 예. 친구들이 다 와서 공연을 했어요. 예, 공연을 하고 많이 울고 저도 현대무용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자, 그럼 그 이벤트 한 거 그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언젠가는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면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혼자 갈 때 우리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임종하셨습니다. EKG가 그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언을 하지만 그걸로서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제가 인문학적 접근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거 어떻게 사람은 죽는지,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가래가 끓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약한 임종실 생활 안내문 하고요. 이 혼자 가야 해를 꼭 들고 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호자와 읽어주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보호자라고 생각. 예, 임종실의 주인공이 됐어요. 강아지가 누우면요, 죽음은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쪽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는요, 혼자 길을 걸어가 인생의 길을 혼자서 걷고 있어요. 기차도 혼자 타고 가거든요. 가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환자가 먼저 떠나고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또 같이 혼자서 갈 수도 있고 또 1년 뒤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왜 한 도화지에 그랬냐 하면요. 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30년 먼저 가나 50년 먼저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동의 환자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절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병동의 환자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요. 그리고 피리를 불면요. 각자의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노숙자로 살았던, 대통령으로 살았던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한계가 있거든요. 인생의 꽃을 거두어서요. 우리는 이제 혼자 다 따라가죠. 혼자 자신의 쪽배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혼자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얼굴이 굉장히 담담해져요. 인상이 안 찡그러지거든요. 요 시추 강아지가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담담해져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지막 동화책 이 그림을 제 강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언젠가 임종실의 주인공이 돼서 혼자 이 쪽배를 타고 갈 때 과연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딸도 여기 실을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돈도 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스피스 알리는 걸 여기에 싣고 떠나기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 죽음을 상상하면서 그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 마지막과 접촉하면서 저는 이 임종실에서 제가 주인공이 됐을 때 나만 위해서 너무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실을 것을요 호스피스 알리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요 보호자분들도 그동안 쭉 봉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감화돼서.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보낸 다음에 호스피스에 와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발 마사지 봉사자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슬퍼하지만 난 그냥 강을 건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실의 슬픔 때문에 너무 많이 울고 이러신 분들이 이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많이 줄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죽음이 아니고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도 생각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미국 호스피스 간호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환자가 말경 환자가 좀 젊은 사람에서 애들이 어린 경우가 있대요. 유방암은 40대도 많이 걸리니까 애들이 어리대. 근데 그 애들은 부모가 죽으면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숙제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리고 막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자기가 속을 썩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한테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을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애들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암에 걸리고 이러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바람을 펴서
예, 그래서 속에서. 예, 네. 남자들이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그러겠다. 예. 굉장히 공감하죠. 그래서 그거 위로 아니라는 거 위로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예. 뭐 약간 속된 얘기긴 하지만 이 재산 갖고 약간 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든지. 저도 이게 아줌마로 살면 주부로 살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사랑과 돈 그게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네. 이게 뭔가 이상하게 꼬이는 집안에서는 항상 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억나는 어떤 일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분이 이제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중에 산이 있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그걸 판다고 환자는 간성혼수가 와서 막 안 한다고 하는데 지장을 다 찍는 거예요. 아 가족들이 와서 예. 막 환자를 손을 막 예, 이렇게 환자는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치의로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 그 재산 때문에 그 머리 뜯고 형제가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 면회했다가 예. 그런데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이복 동생이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골사 나오는 것도 좀 있네요. 그런 거. 예. 그 안에서 뭐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누구끼리? 아픈 사람끼리.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이 많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사랑을 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공감대를 느끼는. 말기암 환자도 독신이고 제가 많았다는 표현은 표현이 좀 부족해요. 전 아직 짧으니까 5년 짧으니까. 아니 그 말기암 환자도 남자 독신이고 말기암 환자도 여자 독신인데 이게 그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사랑을 사랑. 아. 독신인데 둘 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죽음이 곧 갈라놓을 사랑을 한 거예요. 생이 가장 꺼져갈 때 가장 불타오르는 거. 그렇지. 하여튼 뭐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분들은 합장을 해요. 그거까지는 혼자 가야 돼. 근데 그분이 혼자 가야 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한 분이 또 먼저 떠나면 그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말기암 환자니까 또 시한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장 짧고도 강렬한 사랑을 했다고 나서. 참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랑을 했군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심리 상태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격하게 이제 사랑할 수 동병상련이. 그때 그렇게 써야 되나 그 말이 하여튼 뭐 그 웰다잉 10계명을 썼거든요. 10개네요. 네, 10계명. 웰다잉 예. 10계명. 환자를 쭉 보면서 제가 30분 만에 만들었어요. 당신은 가도 당신의 재산은 남는다. 그러면서 이 재산 분배를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고 자식들의 생각에 공평하게 하면 싸움이 나중에 없잖아요. 재산에 너무 감정을 담으니까. 내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더 주고 예. 싶고 그런 마음을 좀 예, 예. 없애면. 두 번째는요. 아, 웰다잉요? 10개. 10계명 여기 책에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김 기자님 저 사서 보세요. 이 호스피스 기금으로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저 책 자랑해도요, 책 팔아도요, 하나도 안 죽기 전에 더 부끄러워요. 늦기 전에 이 책은 인쇄가 호스피스 예, 기금으로요. 기금에. 예,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안 부끄러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이란 거 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요, 딱 한 가지예요. 더 늦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건강할 때 봉사하러 오시라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거는 이렇게 대화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했던 사람을 죽여봐야 떠나는 걸 봐야 직접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꾸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자꾸 배우려고 해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하는 거 하고요. 나쁜 소식도 정확하게 알아야 웰다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기암에 걸리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쉬쉬하죠. 네, 그러면 정보가 다른데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저렇게 됐는데 수용을 못 한다고 막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가족들. 예. 오히려. 네. 그럼 정보가 다른데 어떻게 수용을 하냐고. 정보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천천히. 예. 쉬쉬하지 말고 예. 천천히 천천히. 수용할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고 싶어하는 만큼 예. 알려줘야 알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겠지. 예.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알려드려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하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 하고 싶어 하잖아. 예. 아끼지 말라. 지금 하세요. 예. 지금이 중요한 그리고 죽음은 불행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집안에 죽음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뭐 비형 간염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 암이 많다든지 이러면 그 죽음이 불행으로 엮여져 가요. 그 집안 전체가 그 뒤로부터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강기 씨를 저 예로 많이 드는데요. 애가 신종플루로 갑자기 죽었잖아요. 아, 그렇지만 탤런트 이강기 예, 씨. 그렇지만 승화시켜서 얼마나 지금 더 잘 살고 계시잖아요. 죽음은 절대로 불행이 아니거든요. 슬픔을 불행으로 만드는 건 인간의 힘이에요. 그건 웰다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통증을 잘하는 주치의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하고 친해졌으니까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세요. 저는 이 작은 책을 쓰고 작은 칼럼을 제가 자꾸 쓰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쓰는 거는요. 첫 문장이 아니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야 칼럼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긴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부터 자기가 상상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들쭉날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자기의 마지막을 항상 자기와 소통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금 삶이 남았을 때 되게 지겨워하세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안 그러신 분은 뭐 고돌이 하신다든지 영화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몸이 조금 허약해져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웰다잉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봉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웰빙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힘이 없을 때 내 시신을 묻어주고 이런 웰다잉은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웰다잉 보호자를 가족이 아니더라도 꼭 만드시라고 10계명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우리 너무 많아요. 그 김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네. 그 뭐 약간 마이너한 문제인데 그 짧은 그 시간에도 약간의 일상의 지루함이 있군요. 네, 지겨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치고 네.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보고 네. 술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저하고 많이 드세요. 막걸리 그런 처방하고. 거는 제한을 안 제한 없이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저하고 한잔하자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입원하는 거는 다 급여입니까? 아니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 급여가 환자. 아니고 자기 본인 부담 건강보험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네, 5%만 내면 되죠. 환자들은 5%만 내는 거죠? 예. 전체 치료비. 근데 아까 누구나 말기 암 환자는 자격이 있군요. 호스피스 네. 병동 입원할 자격. 예. 그런데 많이 입원하셨던 분들이 좀 일정 기간 되면 또 퇴원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큰 병원은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원장님 목 하시면 내 월급에서 까세요. 약간 서두에 왜냐면 네, 네. 아니 이 암 환자들은 점점 내일이 더 나빠지고 한 달 후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법 만들어놓고 그거는 병원 측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어야 호스피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포괄수까지를 묶어가지고. 서두에 그럼 한 달 이내 죽어라는 말이죠. 호스피스로는 돈이 안 되니까 저기 검진센터. 검진센터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호스피스로는 병원이 이제 한마디로 벌이가 좋지 않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수가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낮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네. 이미 다 치료가 이제 종결된 환자들이니까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뭐 검사가 고가의 많잖아요. 항암제를 쓰거나 이게 아니니까 이게 수가 높게 병원 입장에서. 수입이 많이 나올 수는 없지. 하지만 병상도 회전율도 낮고 예. 환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병동 자체를 운영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숭고한 거야. 그렇죠. 뭐, 네, 아예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도. 응.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46개요.
46개. 소위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호스피스 이용률이 지원이나 낮아요.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전체 말기암 환자의 몇 프로가 이용? 우리 9%요. 9%. 네, 미국이 41%인가? 41. 네. 결국에 암으로 죽는다는 거는 결국에 말기암 상태에서 죽는 건데요. 그죠? 네. 뭐 의료사고가 나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암 환자로 돼서 세상을 하직할 때 9%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저희 병동에 오셔서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이거 통증 조절만 병동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10년 후에 내 후배가 이걸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알리는 걸 제 쪽배에 실기로 했잖아요. 인식 부족이군요. 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많이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하는 방법이 저는 좀 기존하고 조금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의사시지만 통증 캠페인이 몇 년이 됐는데 그거 모르시죠? 통증 캠페인 5월 달마다 우리 통증 캠페인 한다고 예산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몰랐는데. 모르는 가족에다. 예. 통증 캠페인 굉장히 오래 했어요. 스승이네. 저도 5년 전에 이 통증 캠페인만 참가하면 사람들이 통증을 다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의사들 나오고 대표, 환자 대표, 간호사 대표, 봉사자 대표 나와서 통증을 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공 걸기대회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말하는 사람 제 5년 진료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운동 방법을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혈액 종양, 그러니까 이 종양을 다루는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좀 보호자한테 얘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으니까 보호자한테 호스피스를 권유해본다든지 이런 거를 좀 의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지.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좀 혈액 종양내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이라면 의과대학에서 이 교육이 다 들어가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의대생 때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의료의 질이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 학생 때는 거의 이게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호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죽이는 의사로 생각하잖아요. 저 때부터 저는 받았거든요. 좀 완화 교육이란 무엇이고 그런 것들. 저는 그 통증을 저는 이제 뭐 정형외과나 재활약과도 치료할 때 통증이 없는 삶은 굉장히 무의미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찰코 조인트라고 해서 옛날에 매독 걸리거나 그러면은 무릎 관절에 통증을 못 느끼니까 완전히 다 그냥 문드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나 뭐 욕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사지마비 걸린 사람들 욕창이 걸려도 자기 그 엉덩이가 다 괴사돼서 썩어도 통증을 모르니까 그렇게 몸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우리 수단이- 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면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인데 또한 그게 또 삶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그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통증이라는 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증 캠페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통증 캠페인, 사람들이 왜 통증을 말 안 하냐면요. 암 환자한테 물어봐요. 저희 환자한테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면 아픈 거 말하면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암이 더 커져서 아닐 수도 내가 있는데. 뭔가 더 나빠지고 예. 있구나.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 못하는 거거든요. 예. 죽음하고 통증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거보다는 죽음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까지 많은 임종 환자를 지켜왔는데 우리 김현 소장이 생각하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사실은 호스피스는 봉사 이야기도 나오고 성직자 이야기, 의료진 이야기 다양한
각계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삼각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의료적인 접근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돌봄. 이렇게 하면 죽음도 이 세 가지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안 아파야 되거든요. 시몬드 드 보바르는요, 1964년 말기 난소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분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은 아무리 인식하고 받아들이더라도 죽음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엄마를 보니까요. 그 괴로움을. 네, 그때 당시는 그 프랑스에서도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 하루에 못 쓰겠다 용량이 말이지. 예, 용량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21세기에서는요. 그 아프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100%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의료적인 입장에서는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적인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웰다잉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으면서 죽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서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서로 종교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의견도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김요한이 생각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지막에 됐을 때 가슴 뜨겁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지금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죽음인 것 같아요. 자, 이 죽음이란 주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나 기자, 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땠어요? 네. 네.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죽음이 슬픈 건 결국 이별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호스피스 병동에 저도 실제로 가봤지만 그 같이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뜻깊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그런 데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네. 박 교수는? 저는 아주 오늘 좀 약간 쇼킹.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스피스에 대한 선입견, 그런 편견, 잘못 알고 있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깨졌고요. 지난번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 저는 편견 덩어리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이 닥터쇼를 통해서. 네. 어떤 삶의 가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부여하는 삶의 가치. 나는 왜 평소에 이렇게 내 삶의 가치를 이렇게 헛되이 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걸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조금 더 내 삶에 좀 더 포커스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말고 그냥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 내진 지원이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년 5월달 캠페인에 머리띠 들고 통증 말아서 광화문 한 바퀴 돌아. 수 원장은 만약에 나중에 죽는다. 어떤 죽음을 생각?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무시기 전에 그때 80대 여셨는데 저한테 아유 나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자면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의 의미가 참 와닿았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김요한 소장님 이렇게 말 들으면서 뭔가 희망이 생긴 게요. 정말 제가 뭐 말기암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또 의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 몰핀에 엎어림이 없이 한없이 맞으면서 정말 그냥 기쁨 속에서 뭐 죽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죽으면은 뭐 정말 피곤한 몸이 제가 피곤할 때 이제 침대에 딱 누울 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아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그런 편안한 기분 속에서 조용히 떠나고 내 주변은 다 정리돼 있고 이런 죽음을 저는 갖고 싶어요. 재산도 빨리. 그래서 똑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승규 선생님 지난 편에 방송하신 아산병원의 외과 이승규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자기는 수술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죽을 때 수술하다가. 그 말이 참 아주 인상이 나빴는데, 나도 뭐 죽음에 대한 상상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으나 내가 뭔가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 없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우리 김현 선생님이 생각한 김현 개인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998833 저희 손자 손녀가 다 뛰어놀고 그 속에서 편안히 임종하면. 그런데 이 병동에 있으면서요, 제가 느낀 게 처음에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끝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지 않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 가슴에 무엇을 담고 갈 것인가. 그 절대적인 자유는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호스피스, 김여아는 태어나서 자기 자식만 거두지 않고 자기 몸만 거두지 않고 호스피스 알리는 거 조금 하고 갔구나. 네, 그것이 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김현 쌤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끝이 죽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끝이 없는 줄 알고 시작만 생각하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끝이 있는 줄 알고 시작을 안 하더라. 자, 우리가 삶의 끝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조언, 정보, 감동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